아침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에 서울 시내의 한 작은 고시학원 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중절모를 쓴 노인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옆에는 백발의 여성 한 명이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눈을 움직인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결연함이 교차한다. 이들은 오늘도 자격증 수업을 들으러 온 수강생이다. 은퇴한 지 한참 지난 나이에 책을 다시 집어든 이유는 단 하나,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고 남은 인생을 최소한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서다.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적 노력 이상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은퇴 연령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대의 70대 노인의 자격증 도전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72세 김성환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60대 초반에 퇴직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자녀 결혼과 병원비로 대부분 사라졌고 국민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몇 해는 알바와 단기 일자리로 연명했지만 나이 때문에 점점 기회는 줄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알게 됐고 지원을 결심했다. 주 3회 수업을 1년 가까이 들으며 과제와 시험을 치렀고 결국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이후 김 씨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니 삶의 활기가 생긴다며 그는 웃었지만 이 도전의 이면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단순히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는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70세 김미정 씨다. 김 씨는 평생 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혼자 남겨졌다. 남편이 남긴 연금은 많지 않았고 자녀들은 각자 살기 바빴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게 너무 어렵고 체력도 달렸지만 2달 만에 합격했다. 이후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지금은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다. 힘들긴 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살아있는 이유 같았다며 그녀는 말한다. 과거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배우는 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긴다. 그녀는 아직도 매일 저녁, 다음날 돌봄 일정을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세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는 73세 정기영 씨다. 정 씨는 과거 회사원으로 정년퇴직 후 몇 년간은 취미생활을 즐기며 지냈지만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가 늘자 사정이 달라졌다. 그는 IT 관련 지식이 전무했지만 손주 덕분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게 쉽진 않았지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복습하고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필기하는 습관을 지키며 합격했다. 지금은 세무사무소에서 단순 회계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자신감도 얻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러냐고 했지만 정 씨는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격증에 도전하는 70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불안한 노후의 현실 속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격증을 선택한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전산회계, 바리스타, 제과기능사 등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수요가 꾸준한 자격증으로 노년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를 얻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자립은 물론이고 정신적 활력까지 얻는 계기가 되곤 한다. 하지만 이들의 도전을 단순히 노력하는 노인의 미담으로만 소비해선 안 된다. 그 이면에는 불안정한 복지 시스템과 제한적인 일자리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노후에도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고령층을 더욱 자격증 취득의 전선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사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경고다. 이제는 이들의 노력이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지만 생계를 위한 배움이 아니라 생애의 품격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변화해야 한다. 오늘도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들의 손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70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길어진 수명에 비해 경제적 기반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배우면 기회가 생긴다고 믿지만 노년 세대는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멋지다고 칭찬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노력과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격증이라는 수단이 노년층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7순이 넘은 세대는 대부분 청춘을 산업화 시대에 바쳤고 대다수가 일용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는커녕 퇴직 이후의 삶을 상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기엔 물가는 너무 올랐고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현실. 결국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사회는 나이를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죠. 그래서 자격증이 선택지가 됩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질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고령자들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전산회계 같은 자격증을 따고 있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체력적 소모가 큰 업무가 대부분이죠.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은 했지만 실제 환경은 고령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도전하는 노인의 이야기로 그칠 수 없습니다. 제도와 시장이 이들의 노력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도전은 결국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로 남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 자격증 도전이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돈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 안에는 존재감과 자존감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긍심,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독립성,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주도성. 이런 비경제적인 보상들이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체감하고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직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이들의 도전을 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은 단기 공공근로나 형식적인 파트타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고령 인력을 실제 사회복지 현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어르신이 단순히 병원에서 가벼운 보조 업무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실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면 그분의 능력은 훨씬 더 잘 활용될 수 있겠죠. 또는 전산회계 자격을 가진 노인이 세무법인이나 회계사무소의 단순 자료정리 업무를 맡는 구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건 일자리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인식 변화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단순한 일밖에 못할 거라는 편견부터 깰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격증 과정은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되지만 여전히 정보의 접근성은 낮고 신청 과정이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 단위의 노년층 맞춤형 교육 지원센터가 더 많아져야 하고 전문 강사뿐 아니라 동년배의 선배 수강생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공동체적 감각이 있어야 고립감도 줄어들고 중도 포기도 줄어듭니다. 공부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격증이 과연 이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무너진 노후 시스템을 자격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격증을 통해 제2의 삶을 설계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라면 그 사회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노인이 돼서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보고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결국 시스템이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격증은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좋은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개인의 노력에 대한 박수만이 아니라 그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이 자신의 역량을 실제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런 삶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삶의 시나리오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공부에 몰두하는 이른 살의 손끝에는 단지 펜이 아니라 삶을 다시 써내려가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손끝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공부가 되어버린 현실.
이 슬프고도 묵직한 풍경을 마주하며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